네, 반갑습니다. 작은 명시 성공의 프로젝트 연봉이 높아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간만에 비가 많이 옵니다. 그쵸? 한 요 근래 한 3, 4년 정도, 3, 4년 더 됐죠? 한 4, 5년 정도 이제 비가 너무 안 와서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로 이렇게 항상 그런 시절이 있었었는데 요 근래에 지금 비가 이렇게 오는 거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비가 오긴 하지만 그죠? 그래도 기분 좋죠?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도 한동안 너무 비가 안 와서 너무 더워서 뭐 우리가 삶의 여유를 두면서 뭐 여행 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비가 오면 안 좋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비가 와야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거에 많은 거를 영향을 주는 그런 고마운 비겠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제 비님한테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기술, 우리가 생각하는 기술이 우선일까요? 감성이 우선일까요? 왜 이렇게 자꾸 출연하세요? 아직 안 켰어요. 네. 기술이 우선일까요? 감성이 우선일까요? 네. 기술이 우선일까요? 기술이 우선이에요? 감성이 우선이에요? 기술이 우선이에요? 둘 다. 네. 네. 많은 사람들은 기술 집약적인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근데 감성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쵸? 기술이 우선이냐 감성이 우선이냐 우리가 이렇게 따지다 보면 사실 어떤 게 우선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전에 그 철학자들은 어땠어요? 예전의 철학자들 뭐 르네상스 시대라는 말 있죠. 르네상스 시대의 이제 철학자들 한번 보세요. 르네상스 시대의 철학자들은 직업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그 사람들은 뭐예요? 철학자이면서 예술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면서 천재적인 과학자이면서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말하는 사람들은, 예전에 말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다방면으로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감성과 기술을 집약을 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냈었어요. 그런 시대가 최고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술이 우선이냐 감성이 우선이냐 이거를 어디 감히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감히 얘기를 하는 시대가 이제 찾아왔어요. 그런 기술이 우선이냐 감성이 우선이냐 그런 거를 찾는 시기가 뭐냐면 기술은 1차 산업이에요. 1차 산업. 감성은요 2차 산업이에요. 크게 따지면 지금 우리가 산업시대로 따진다 그러면 감성은요 3차, 4차 산업이에요. 기술은요 1차, 2차 산업이에요. 우리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열심히 농사 짓는 법을 배워야 한 거예요. 배우죠? 우리가 오늘 지금 여기 카메라가 있어요. 여기 가발이 있어요. 이 가발 만들기 위해서 공장에서 가발을 찍기 위해서 기술을 배워야 안 배워요? 배우죠? 이게 바로 기술이에요. 그래서 1차 산업과 2차 산업은 기술이에요. 자, 3차 산업과 4차 산업은 뭐예요? 3차 산업과 4차 산업은 요 만들어진 거, 농사 지은 거를 서비스업과 감성적으로 얘를 어떻게 팔 것이냐,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인드로 이 사람을 감동을 시켜서 이 제품을 팔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3차 산업과 4차 산업은 감성 집약적이에요. 그래서 감성적인 마케팅이 잘 되는 그런 기업이 지금은 선두 그룹의 기업에 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어느 부분에 내가 투자를 하고 어느 부분에 내가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피워야 될지 우리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과 마케팅적인 감성적인 부분에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는 미용인입니다. 그쵸? 미용인이 되면 미용인으로서 뭔가를 해야 될 부분에 감성적인 걸 먼저 해야 될까요? 감성적인 부분에? 예전에 제가 감성적인 부분에 일하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언제 있었어요? 이대에서 5학년인가 6학년,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인 초등학생이 부모의 영향으로 인해서 천재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막 커트를 해요. 커트를 해서 예쁘게 뽑아내요. 근데 그건 뭘까요? 기술일까요? 감성일까요? 기술보다는 감성이 더 뛰어난 거죠.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감성적이 뛰어난 특출난 케이스인 거죠. 그쵸?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여러분들은 여기 왜 왔어요? 감성보다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감성보다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왜? 기술이 먼저 앞서야지 감성이 그게 뒷받침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즉슨 요즘에 우리나라 시대를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전에는 1차 산업과 2차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특히 80년대 이전에는 올림픽이 열리기 이전에는 1차, 2차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된 시절이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이제 부모 세대들이 공장에서 일하시고 농사를 짓고 그걸로 소비를 했던 그런 패턴이 있었어요. 그리고 2000년대가 넘어가면서부터 밀레니엄 시대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은 부모가 이루는 부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공장에서 일하는 지금 친구들 있어요? 옛날에는 공장에서 출근하는 친구들 엄청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 친구도 공장에 출근하는 친구도 있죠. 근데 요즘 공장도 되게 비싸요. 페이가 장난 아니죠? 일반 웬만한 직장보다도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월급도 요즘은 훨씬 더 많아요. 자, 그런 케이스에서 지금은 서비스업과 감성적인 마케팅을 통하는 그런 제3차, 4차 산업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풀까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기술적인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으로 우리가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 그 하드웨어적인 걸 이제 어떻게 써먹을 것이냐. 내가 공장에서 이 가발을 만들었으면 가발을 만드는 거에 최소는 어떻게 만들어야지 이 가발이 안 뽑히면서 사람들이 열심히 이 가발을 가지고 테크닉을 열심히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커트를 할 수 있게끔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가발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공장에서는 그것만 연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공장에서 만들어진 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걸 또 열심히 어떻게 자를 것이냐 해서 어떻게 예쁘게 만들 것이냐. 이건 이제 감성적인 부분인 거죠. 자, 제가 지금 왜 기술과 감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냐면요. 요즘 최근에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화두가 되는 게 있습니다. 화두가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이 어디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 삼성입니다. 그죠? 맞죠? 우리나라의 삼성이라는 기업이 우리나라 코스피 주식시장의 30%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글로벌 기업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5년 안에 망한대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런 회사가 모든 경제학자들이요 5년 안에 망한대요. 근데 지금 벌써 시초가 오고 있죠? 일본에서 이런 데서 제품을 안 넣으니까 지금 매출이 엄청나게 지금 추락하고 있어요. 그쵸? 맞아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휴대폰 요즘에 정말 안 팔리죠? 엄청난 지금 기업들이 지금 그 휴대폰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기업들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지금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삼성의 적수가 누구예요? 삼성의 적수가 애플이죠. 근데 애플이 시가총액이 높아요? 삼성의 시가총액이 높아요? 애플이 훨씬 더 높아요. 미국에서 제일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가 애플이에요. 미국에 있으니까 더 높겠죠. 근데 이 회사의 특징이 달라요.
이 회사의 특징이 아주 많이 달라요. 무엇이냐면 애플은 뭐예요? 어떤 회사예요? 공장이 있어요, 없어요? 애플은 공장이 없어요. 삼성은 공장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공장이 그 공장이요. 베트남을 먹이 살려요. 휴대폰을 만드는 공장이 지금 베트남에 엄청 큰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의 기름을 거의 먹이 살려요. 그 휴대폰 공장 하나 가지고. 근데 그런 엄청난 그 공장을 만들고 있는 그런 삼성이 망한다? 이게 왜 그럴까? 고민을 어떤 학자가 이거를 비교 분석을 해봤어요. 삼성과 애플의 비교 분석을 해봤더니 삼성은 기술 집약적인 산업만 계속 이끌어 나가고 있어요. 기술 집약적인 산업. 애플은요, 디자인 부분에서 굉장히 그 분야에서 강점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이 최근 5년 동안 계속 특허 전쟁을 했었죠? 그죠? 특허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의 특허 분쟁을 한 거에서 비교 분석을 했더니 삼성은 애플한테 기술을 침범한 거에 대해서 계속 소송을 제기했고요. 애플은 삼성한테요, 디자인적인 부분에 계속 특허 침해한 거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뭐예요? 삼성은 5년 안에 망한다. 뭘까요? 왜 망한다고 했을까요? 기술이 좋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술이 좋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망한다고 얘기했을까요? 왜 망한다고 했을까요? 기술은 어느 누구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따라잡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삼성이 제일 두려워하는 데가 어디예요? 중국의 하웨이잖아요. 하웨이. 그죠? 지금 4G, 4G까지는 삼성이 독보적으로 독주를 하고 있지만은요, 5G 알죠? 시뮬레이션. 그쵸? 쌍방향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5G 같은 경우는요, 지금 삼성이 전 세계 6%의 시장을 장악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웨이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 지금 36%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하웨이는 5G 쪽으로는요, 거의 독보적이에요. 하웨이는 5G는 벌써 삼성을 능가해요, 기술적으로. 근데 하웨이가 애플은 절대 못 건드려요. 왜요? 감성적인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요,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삼성은 대기업이고 전 세계 글로벌이면서 애플하고 싸움을 하는 아주 큰 회사이긴 하지만 감성적인 부분이 아주 약하고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육성을 할 수 있는 게 한계점에 도달하다 보니까 어느 회사든지 이 회사는 분명히 치고 넘어갈 수 있는 회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애플은 디자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실례가 있었죠? 어떤 예가 있었어요? 우리 기아자동차 알아요, 몰라요? 기아자동차 알죠? 근데 그 기아자동차가 갑자기 매출이 엄청나게 폭등을 한 적이 있었어요. 독일에 있는 BMW에 있는 슈나이더라는 거기 디자인 팀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부사장으로 앉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기아자동차가 K5, K7, K9 내놨죠? 그리고서부터 엄청나게 매출이 폭등을 했어요. 바로 디자인적인 부분이, 감성적인 부분이 지금은 현재 시대에는 최고의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미용실을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미용실. 저는 지금 뭐 만들고 있어요? 저는 지금 머리 다이셔널 커트에서 커트라는 베이직 기법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개발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쵸? 그럼 지금 이거는 뭐예요? 기술이에요. 근데 이 기술은 어느 누구도 치고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를 이제 이 기술을 어떻게 해요?
누군가는 감성적인 거로 덮어 씌워줘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계기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아주 많이 필요해요. 실질적으로 보면 비달사순을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비달사순이 처음부터 감성적인 마케팅을 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기술적인 부분에 베이직 기법을 탄생을 시키기 위해서 커트에 대한 이론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정립화시킨 게 비달사순이잖아요. 커트라는 기술을, 이 사람은 커트라는 거를 기술을 가르쳐서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하기 위해서 만든 베이직 기법이라는 이런 거를 처음으로 시도를 해서 이론으로 해서 문서로 만드는 처음에 시도를 한 사람이 비달사순이잖아요. 이런 기법을 감성적인 게 아닌 기술적인 걸 먼저 개발을 해놓고 나서 이거를 응용하는 제자들이 감성적으로 디자인을 너무 예쁘게 뽑아내니까 어때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비달사순 하면 최고인 거죠. 브랜드 값어치만 해도 지금 몇 천억이 될 거예요. 아마. 몇 억이 될 수도 있어요. 몇 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몇 조가 될 수도 있어요. 브랜드 값어치는. 바로 기술적인 부분은요, 지금은 돈으로 환산했을 때는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아주 작은 금액에 포함이 되지만 그 기술을 포장하는 거, 이 포장하는 거를 잘하면 그 브랜드의 값어치는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저희 어머님이 정말 잘하시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 뭔지 아세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홀어머니 저희 혼자서 저희 다 키웠다겠죠? 근데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게 있었어요. 조금 옛날부터 좀 굉장히 현명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한 400평 정도 되는 논이 있었어요. 그걸 저희 어머님은 텃밭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농작물을 만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시장 가서 물건을 팔고 12시나 1시쯤에 들어오셔서 그거를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야채를 뜯어요. 그래서 그 400평에다가 이거 심고 이거 심고 이거 심고 이거 심고 이거 심고 정말 다양하게 심어요. 하나를 다 통일해서 심는 게 아니고요. 구석구석 다 다양하게 심어서 4계절 동안 뭔가 나올 수 있는 걸 심어요. 근데 그거를요, 밤새도록 그냥 그거 뜯어다 팔면 상품의 값어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밤새도록 그걸 포장해요. 사람들이 사가기 편하게끔 바로 해서 먹을 수 있게끔 손질을 다 해서 상품을 받아서 그거를 더 비싼 가격에 팔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2배, 3배로 더 비싼 가격에 팔아요. 바로 지금 이런 게 바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는 그런 감성적인 마케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 미용 쪽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미용을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자, 청담동이 왜 요금이 비싸요? 청담동이 왜 비싸요, 요금이? 왜 비싸요? 집값이 비싸서? 세가 비싸서? 내는 월세가 비싸서? 가게세가 비싸서 비쌀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가게세가 비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를 할까요? 왜 비싼지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청담동은 왜 요금이 비쌀까? 커트 요금이 막 20만원, 30만원씩 하잖아요. 파마 요금이 뭐 50만원. 거기서 잘못 가서 머리 한 번 하면은 돈 100만원 금방 나와요. 그냥 100만원이 나와요. 머리 한 번 시술하는데 50만원, 100만원 금방 깨져요. 여러분도 50만원 커요, 작아요? 그죠? 근데 부자들한테 50만원, 100만원은 큰 돈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10만원 많아 쓰는 거나 그 부자인 사람들이 50만원, 100만원 쓰는 거나 똑같아요. 10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0만원 쓰는 게 아까워요? 안 아깝잖아요. 그쵸?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0만원 쓰는 건 아까워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하지만 10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0만원 쓰는 돈은 큰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 1000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없을 것 같죠? 아니요. 시내 여기 앞에 나가보세요. 여기 앞에 나가시면 건물 막 이렇게 여리여리하게 쓴 건물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아요. 그 개인 자산가들이 갖고 있는 자산가들이 얼마나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시내가 종로나 이런 데 가서도요, 한 5층짜리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2, 300억 해요. 500억 하는 것도 있고, 1000억 하는 것도 있고, 건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기업일 거야? 아니요. 개인 자산 가서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청담동이나 유명 살롱에 들어가서 돈을 소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청담동이 왜 비쌀까? 바로 감성적인 헤어스타일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기술적인 부분을 잘 만들어 놓고 나서 감성적인 기술을 집어넣기 때문에 뭐예요? 헤어스타일에 대한 요금이 비싼 겁니다. 그럼 동네는 왜 싸요? 동네는 왜 싸요? 바로 기술적인 부분에 감성적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들이에요. 청담동에서 드라이한 것과 스타일을 만드는 것과 동네에서 만들어 놓은 것과 차이를 한번 보세요. 동네에서 머리 스타일을 만들면 약간 촌스럽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청담동에서 만들면 요즘 대한민국에서 운영하는 최신의 스타일, 뉴 스타일을 다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요금이 비싼 거예요. 바로 감성적인 디자인을 뽑아내기 때문에 요금이 비싼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느 누구도 쫓아가지 못해요. 모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방을 한다면 한다면 뭐 할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만든 원조한테 머리를 요금을 비싸게 받지 내가 동네에 미용실에 있는데 내가 그 사람 걸 따라했어요. 그럼 제가 그 사람 요금만큼 똑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따라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요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 바로 기술이 우선이냐 감성이 우선이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논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1차 산업, 우리가 미용계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1차 산업과 2차 산업에 연관된 기술을 분명히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내가 감성적인 부분까지 끌어올리는 데까지는 기술적인 부분에 절대적으로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기술적인 부분에 투자를 안 하고 나서 내가 감성적으로 바로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실패를 계속하는 겁니다. 지금 동네 미용실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지 않고 실패하는 확률은 계속 뭐예요? 기술적인 부분을 내가 등한시했고 감성적인 부분에 내가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지금 많이 힘든 거예요. 청담동이나 이런 데 사람들은 소수의 인재이죠. 소수의 인재인데 그 사람들은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고요 돈도 많이 벌어요. 그냥 버는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벌어요. 우리만 바보인 거죠. 우리만 지금 이렇게 바보인 거예요. 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고객의 똑같은 고객 수를 받는데 왜 그 사람들은 똑같은 요금을 못 받느냐 이거죠. 똑같이 일하는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손님을 받고 똑같이 일을 하는데 똑같은 날에 일하는데 그 사람들의 가격과 우리가 받는 가격은 처음 하늘과 땅 차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준비할 거는 항상 제가 누누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기술적인 부분에 앞장서서 먼저 그거를 틀을 먼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감성 마케팅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못 살았습니다. 굉장히 못 살았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휴대폰 하면서 지금 일본한테 지금 굉장히 힘든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는 굉장히 못 살았기 때문에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만 투쟁을 했었어요. 계속 그런 쪽으로 기술이 발달돼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먹고 살만 하면 뭘 발견하면 이제 여유를 즐기는 패턴으로 바뀌어요. 여유를 즐기는 패턴이 바뀌면 그쪽 분야에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돈이 안 되는 부분에 우리가 투자를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원천 기술이라는 거예요. 원천 기술은 돈이 안 되거든요. 그런 걸 일본은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난 땅덩이는 작지만 가장 강력한 아시아에 대표되는 그런 국가가 탄생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먹고 살만 하니까 지금 어디에다 투자를 해요? 그런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데 지금은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건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돼요. 우주 날아간다고 해서 우주에서 돈이 저한테 오나요? 아니요. 다 없어지는 돈들이에요. 그런데 많이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도 개인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개인도 뭐예요? 개인도 그런 감성적인 부분에 분명히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실례로 감성적인 부분에 투자를 하는 건다는 얘기는
첫 번째 뭐예요? 기술적으로 밑바탕에서 여러분이 먼저 돈을 버셔야 돼요. 돈 많이 벌어요? 여유있게 돈 버세요? 워라밸 할 수 있는 돈 버세요? 워라밸 할 수 있는 돈 못 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여유가 없다 보니까 감성을 지금 못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감성적인 걸 못 넣어요. 근데 그 감성은 어디서 생기느냐? 미술관도 가고 야외에 나가서 커피도 마셔보고 사람들하고 놀고 여유를 즐기면서 캠핑도 가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이런 게 감성적인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감성을 못 집어넣는 거예요. 그 감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밑바탕에 돈을 벌 수 있는 체계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돈을 벌어서 체계를 만들어서 내가 여유있게 살 수 있는, 내가 지금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자본력이 밑바탕이 되면 그때에서부터 제가 다른 데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뭐예요? 감성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지금 저처럼 저도 1년에 한 번씩은 아무리 못해도 1년에 한 번씩은 외국을 무조건 나가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한 뭐예요? 주말만 되면 매일 돌아다니면서 요즘 양평 많이 돌아다녀요. 커피 마시면 맨날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사진기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어 다니잖아요. 그건 뭘까요? 이제 제가 여기서 필요한 거는 뭐예요? 이제 감성을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기술적으로 지금 완성이 되고 있다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감성을 집어넣어야 돼요. 이 감성은 내가 여유가 없는 사람한테는 절대 감성이 안 들어갑니다. 여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끔 돈을 많이 벌어서 자본력으로 내가 벌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놓아야지만 감성이 들어가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감성을 집어넣지 못합니다. 감성을 못 넣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미용실을 시작해서 미용실을 끝낼 때까지 지금 현존해 있는 여러분들의 가격은 절대 인상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요금은 절대 못 올린다는 뜻이에요. 올라가지 못할 거야 아마. 그런 사람들은 감성이 들어가지 않는, 청담동처럼 감성이 들어가지 않는, 청담동은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많이 놀러 다니잖아요. 왜? 풍부하니까, 자본력도 풍부하니까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쵸? 제가 아시는 분들도 1년에 몇 번씩 다녀오더라고요. 왜?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가 없는 사람한테는 감성은 사치거든요. 아셨나요? 그런 여유 있는 삶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밑바탕을 정말 철저하게 확실하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잡기 위해서 멤버십 같은 거 만들잖아요. 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벌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잡기 위해서. 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 못합니다. 하셔야 돼요. 그런 계기를 뛰어넘는 기준이 있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지금의 삶이 10년 뒤에도 지금 현재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여기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무시하고 등하시하고 하지 않은 사람은 10년 뒤에도 지금의 현재의 모습의 삶과 똑같이 살고 계실 거예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한번 노력합시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